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장관이 뭐 지명이 되면은 검증하잖아요. 네.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은 누가 검증을 하나요? 뭐 다른 비서관들이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예. 뭐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인사수석실도 있는 것이라서 청와대에서 뭐 맡아서 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셀프 검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근데 뭐 예. 도의적으로 당연히 본인은 검증 과정에서 만약에 진짜 내정이 된다면 네. 빠지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청와대가 부인하지 않는 걸로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당은 뭐 이렇게 특별히 문제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법무부 장관 기용설 나올 때, 그러니까 예.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김근태 당시 여당의 열린우리당 의장이 나는 문재인 변호사가 법무부 훌륭하다고 장관의 생각했지만. 굉장히 적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여당에서 좀 틀면서 그때 문재인 법무부 장관 카드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 대목 이게 세월이 오래 흘러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거 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후반기에 이렇게 이제 개각을 하려고 봤더니 장관 시킬 사람이 없어. 근데 주변에 봤더니 내가 믿고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수석이었어요. 그죠? 네. 그게 법무장관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법조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 야당인 뭐 저 한나라당이 뭐 반대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네. 친정이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집권 후반기였고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꾀하던 여러 대선 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나마 이제 김근태 의장은 좀 점잖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적임인데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정도의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입장이었죠. 한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때는 여당이 거부한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그래도 제1당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뭐 꼭 안 된다는 그런 법도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법무부 장관 기용에 실패했던 그런 역사를 또 갖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당시 수석이 법무장관을 못 가고 확 틀어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으로 그래서 마감한 게 그런 사연이 있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좋아요. 그러면은 상황이 다르고 뭐 저 정치 지형이 다르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는 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MB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한번 사례가 있잖아요. 네. 권재진 그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다이렉트로 가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 민주당이 엄청 반대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끌어와서 지금 논리가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자유한국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당신들은 정권 잡고 있을 때 민정수석 출신 쓰지 않았느냐, 직행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2011년에 예. 민주당에서 그 비판을 했던 것인데 앞서서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당시는 손학규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었고요. 아, 그러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의 정치에 정식 데뷔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2011년. 변호사 시절이었나요? 그때 이제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 노무현 재단 지내면서 이사장하고 있었고 뭐 변호사하고 그랬었을 네, 때죠. 물론 꿈틀꿈틀 대선 주자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예,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2011년 말부터 시민과 통합,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고 시민통합당을 만들면서 이제 정치인으로 데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의 팩트 체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기용되는 거를 반대한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장외에 알았어요, 있던 알았어요. 시절에도 뭐라고 아까 전에도 이제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검찰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휘두를까봐 그게 걱정돼서 하는 말일 뿐이다. 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도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요. 노무현, 문재인 두 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사가 와서 앉는 거.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장관 가서 검찰에 이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검찰을 딱 들여다보고 검찰 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거 이거를 구조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지. 민정수석이 뭐 법무장관 가고 이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어쨌든 간에 법무에 관련한 일을 하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준비된 법무부 장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게 민정수석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검찰들을 직접 잡으려고 현장으로 간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다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총애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맞죠? 심지어는 예, 예. 그 그리고 정도가 아니라 믿는 것 같아요. 자신을 조국 수석한테 투영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을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예고 보면은 회의를 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옛날에 내 모습을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고요. 눈빛이 그래요, 네. 그죠? 뭐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젊었을 때 내 외모를 보는 것 같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정확히 비유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봤던 그 시선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다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코스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네. 그게 근데 핵심 포인트라고. 이게 만약에 포인트라면 정말 그 포인트고 평행 이론 같은 거라면 예, 예. 조국 수석은 정치를 하더라도 설령 대권에 도전하더라도 차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예.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선 주자일 수도 있겠죠. 본인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 그 대담할 때 그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나는 조국한테 정치를 권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를 원하지 않았고 끌려 들어온 거고 나도. 글쎄요, 그 사실 정치인이 아니 정치를 하게 운명이란 되는 책에 과정은 그랬잖아요. 나는 정치인의 말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정치란 직업의 속성 자체가 저도 과거에 기초의원이라는 아주 작은 정치를 했지만 왜 기초의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하게 되는 김수민 것이고 평론가도 저는 정치를 하기 싫었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정치를 당시에. 원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원해 유권자가 원해서 유권자가 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무명의 시민이었기 네네.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시민운동 하다가 보니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사실은 이제 자신의 어떤 권력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정리를 좀 하십시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한테 그 핵심 포인트에 있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수석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반듯하고 훌륭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추측 말고도 지금까지 행보들을 보면 권력기관 개혁안이라든지 심지어는 개헌안 이런 발표까지도 민정수석의 입을 통해서 하도록 만듭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청와대 국민청원도 최창기에 답변을 하러 나온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일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개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민정수석, 청와대 비서신분으로서 대표자로 발표할 일은 아니었다. 그런 비판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비판을 청와대에서 모를 리 없을 텐데 그걸 무릅쓰고 조국 수석을 앞에 내세웠던 것. 그건 네. 뭐 대통령의 선택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원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하겠다면 하는 거죠. 네, 조국 근데 다른 수석이 사람은 못 믿겠다는데. 아직까지 저하고 나는 정치하기 싫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은 좀 예. 키워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자리를 떠나서 일단은 예. 정부 내에서는 역할을 많이 맡기고 싶다. 행정적으로는 예. 그런 것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 입법부형이 아닌 행정부형 인간이라는 말을 조국 수석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뭐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보면 조국 법무장관 지명 할 것 같다 아니다 이러다 말 것 같다. 저는 찍으라면 할 것 같고요. 할것 같다. 시간을 좀 벌고 있고 이제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단독 보도로 처음 흘러나왔는데요. 네. 어느 정도 정부의 비교적 우호적인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는 원래 이렇게 좀 한번 이제 띄워보려면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우팅 당했다기보다는 한 번은 여론의 의중을 물어보는 예. 그런 이제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조국 수석이 했다는 저 얘기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이 행정부형 인간이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했더라도 청와대도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고 네. 거꾸로 얘기해서 확실한 건 나는 국회 갈 사람은 아니야. 정치를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지. 저게 마치 나는 장관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받아들일 나 수는 없을 가서 것 막 같습니다. 뭐 그 선거 치르고 막 그냥 가서 유권자들 뭐 상가 쫓아다니고 이런 건 난 그런 건 못 하겠고 네, 다만 나라를 위해서 한번 큰 일을 한번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 교수에도 나는 정치 근육이 없다. 좋아요, 이런 얘기를 좋아요. 여러 번 예,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법무장관 될 것 같네요. 김수민 평론가 저 전망대로라면.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 관심은 대상 관심이에요. 한국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좀 민망한 적이라 이거 화면 보여드려도 되나 몰라. 뭐 갖고 오셨죠? 지금 그 국세청장 저 후보자. 화면이에요? 엉덩이 춤이요. 네, 이게 또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우,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성 당원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 어떤 여성 친화적인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 뭐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요? 글씨가 써 네. 있어요. 그래서 한국당 승리 이런 글씨네요. 네, 경상남도 도당 여성 관계자들이 장기 자랑하는 가운데서 뒤로 몸을 돌리고 바지를 내려서 속바지를 노출하면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물론 이제 속바지 반바지는 입고들 계셨었던 거예요. 네네. 예. 저 자체가 뭐 속옷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거기다 글자를 이렇게 한국당 붙여놨던 승리라고 돼 것이 있네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고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걸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혹시 있긴 저 않습니다. 자리에 황교안 대표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 있었고요. 거기 뭐라 가서 그랬어요? 축사도 적어보시고. 했었습니다. 정말 멋진 한국당 공연단을 만들어 달라.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당의 힘을 느낀다. 라고 더 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연습을 해서 근데 뭐 저런 행위를 더 독려했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근데 뭐 황교안 대표야 준비해간 메시지를 읽었겠지만 네. 저 자리에 왔던 당원 일부에서도 이건 아닌데라고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 더 이상의 저 코멘트를 좀 생략하고 가도 어떤 논란이 벌어질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실 것 같네요. 네. 자,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온 김에 그 국세청장 청문회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뭐 끌려 들어간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그 뭔 얘기입니까? 그 일전에 이미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예. 청문회 때도 이제 김학의 동영상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괜히- 황교안 청문회가 되고 말았었죠. 맞아요. 예. 이번에도 또 황교안 청문회가 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민주당 쪽에서 질문을 합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별로 뭐 기여를 안 한다.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건 없지 않느냐. 세금 안 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그런 건데. 발언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후보자를 상대로 새삼 한 번 더 발언을 확인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현준 후보자가 아니 외국인 근로자도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저 외국인 세금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또 공세를 하면서 국세청장이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한 번 더 이제 공세를 하는 것이죠.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국세청장 청문회장이 그래서 황교안 대표 청문회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군요. 네, 이게 예. 스포츠로 치면 스쿼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준 후보자가 벽이고 예. 상대 선수 라켓을 들고 있는 상대 선수가 황교안 대표였던 네, 것이죠. 네. 어디를 쳐도 공이 자기한테 날라와요. 벽 쪽으로 공을 강하게 쳤으나 그 공은 황교안 대표한테 날아가는. 하나만 더요.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도 네. 또 황교안 청문회 될 것 같다며요.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는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더 심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자와 황교안 대표 간에 악연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정원 댓글 부정 사건 때 네. 윤석열 후보자가 윤석열이 잘려서 좌천돼서 나갈 때 막 빌빌 돌아다닐 네. 때 그때 법무장관이 황교안 장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사에도 좀 개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윤석열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그랬죠. 외압이 있었다고. 예, 과거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황교안 윤석열 장관이 청문회는 그 당시에 장관인 황교안 장관이 외압을 했냐 안 했냐 이 질문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공수가 좀 바뀌었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그 국정농단 특검에 검사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의 황교안 대표가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죠. 맞아. 예, 그 당시에 좀 그 수사라든가 이런 데 비협조했을 뿐더러 특검 연장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윤석열 후보자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누가 공세권을 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 말 그대로 스쿼시 청문회네요. 네. 어디로 쳐도 공은 황교안한테 가게 돼 있네요. 예, 정치 재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수민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